원일이 TV 174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이었더군요. 8월 들어서 하루 3, 40명 사이를 유지하던 확진자 숫자가 12일 54명, 13일 56명, 이렇게 50명대를 돌파하기 시작했고 14일 103명, 15일 166명으로 100명대를 돌파하더니 200대, 300대를 넘어서 이제 400명대 돌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당분간 확진자 숫자 증가세가 이어질 걸로 봤더군요. 전국적 대유행의 위기를 앞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 이렇게 경고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비중이 32%,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증가세가 전체의 20%, 이런 수치들이 문제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안 좋은 사인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3일 일요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 시행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랍니다. 가급적 집에 머물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전 국민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두 가지 행동 수칙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국민이 잘 지켜주셔서 이 고비를 함께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제는 결국 경제인 것 같습니다. 2단계인 지금도 길거리 경제, 주말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죠. 3단계가 시행되면요,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에 국내 취업자 3명 중 1명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는 사선으로 이미 내몰린 단계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겁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부터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바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위중한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행보는 한마디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은 느끼고 있는 건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마치 때를 기다린 듯이 정치적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실제로 정부 여당 인사들의 정치 공세 발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코로나 위기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염려보다는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세력,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에게는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민은 코로나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혐오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 그리고 코로나,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통합당을 배후 세력으로 엮어 공격하더니 이제는 그 공격의 대상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 기독교계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광화문 집회 이후에 민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정치 공세에 더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위험한 발상은요, 코로나 재확산 책임의 범위를 사법부로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8.15 광복절 집회를 금지했는데 법원이 풀어줬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가 실명으로 거론됐습니다.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판사의 결정문을 행정법원이 전문을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박형순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4만 명을 넘겼습니다. 난처해진 행정법원은 헌법상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도 부연을 했는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공세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말로 그치질 않았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22일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된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아예 금지시키고 법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내용이 골자더군요. 이원욱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박형순 판사를 국민들이 판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판세라는 말은 판사세 X라는 비속어입니다. 검찰을 검사세 X, 이렇게 검세라고 부르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 판세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 결국 여당의 눈치를 보는 판사, 국회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 이걸 만들겠다는 건데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나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자 머릿속에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런 개념 자체가 없구나. 오로지 거대 여당의 힘만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결국 민주당은 집회를 주도한 기독교계, 집회를 독려한 통합당, 집회를 허용한 사법부,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레임을 벗어난 그 어떤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대 여당의 프레임이라는 것이 늘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코로나 재확산은 이미 7말 8초에 시작됐다. 교회, 여행지, 지하철, 학원, 기타 등등 정부의 느슨한 방역 완화 지침과 함께 확진자 수 증가세 그래프는 8월 11일 그리고 12일부터 이미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MBC 보도를 보면 성북구의 한 입시학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3분의 1이 무증상 깜깜이 감염자로 나왔습니다. 교회나 광화문 집회와 관련 없는 말 그대로 지역 감염입니다. 이런 게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반발하게 만드는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광화문 집회와 상관없는 코로나 감염 사례가 워낙 많은데 마치 광화문 집회가 유일한 문제였다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반발도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책임 소재가 광화문 집회에 있냐, 방역 지침을 완화했던 정부에 있냐, 이 논쟁도 이젠 무의미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교회가 문제다, 야당이 배후다, 사법부가 괘씸하다 이런 식의 정치 공세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당장 구체안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겨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위 계층 국민들부터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 1인당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상위 계층은 주면 받겠지만 있으나 마나한 계층일 거고 중위 계층은 주면 요긴 하지만 안 줘도 큰 문제 없는 계층입니다. 1차 때는 전 국민한테 나눠주고 기부를 유도했지만 기부율 1%도 안 됐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나 마나하거나 안 줘도 큰 문제 없을 돈이 하위 계층에게는 꼭 필요한 절실한 돈이죠.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2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빼면 전체 국민의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5.3%였습니다. 그나마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충격 1차 때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에게는 당장 필요해 보이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하루빨리 논의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재원 마련이 핵심인 겁니다. 일단 공무원 임금 20% 삭감해서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주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의원이 된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의 아이디어는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공무원 임금을 20%를 깎으면 2조 6천억 원이 마련된다. 올해 남은 예비비 2조 원을 더하고 1차, 2차, 3차 추경에서 집행 못한 예산을 합쳐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 이 계산입니다. 따박따박 월급 받는 공무원부터 고통분담에 나서자는 논리를 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야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빨리 주자.
진작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공무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다는 한 공무원의 댓글은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코로나 방역에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데 내 월급 20% 깎으면 160만 원 받게 된다. 공무원 월급 따박따박 받는다 그러는데 억대 연봉 받는 국회의원하고 박봉인 하위 공무원하고 같은 따박따박 월급이 아니다. 억대로 받는 국회의원 월급의 20%랑 내 박봉의 20%가 어떻게 같냐, 이런 글이었습니다. 공무원들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조 의원은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최상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꿨더군요. 그러나 공무원 월급 깎자, 부자 증세하자, 이런 얘기들은 단편적 발상에 불과한 거고 결국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도 재난지원금 논의하자 그랬으니까 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라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견은 기재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무분별한 확장 재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하고 재정 수지 적자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버리자는 개념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국가 채무 비율을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한 해 재정 적자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정해서 예산을 운영을 합니다. 3차 추경까지 모두 더해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45%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2019년 지난해 국가 채무 비율이 39.8%였으니까 3차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은 작년 대비 5%포인트 올랐습니다. 금액으로는 98조 6천억 원 증가랍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전 기록을 말씀을 드리면 1998년 IMF 위기 때 국가 채무 비율이 41.2%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이 IMF 위기 때보다 3.8%포인트 높다는 뜻입니다. 기재부가 국가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이 추세로 계속 가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부도 위기로 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재정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와 논의가 시급합니다. 꼭 필요한 계층부터 지원하는 핀셋 정책도 필요하고 큰 틀에서 또 재정을 확대하는,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가 국가 채무 비율과 재정 적자 수준을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거대 여당의 힘으로 또 밀어붙이면 또 다른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극우와의 전쟁을 설포하고 통합당을 비난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재난지원금을 만들고 그걸 얼마나 빨리 필요한 국민들에게 나눠줄 건가를 고민하는 거, 이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차별적 정치 공세에 올인하다가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면 어느 날 갑자기 기재부한테 돈 내라, 이래서 나눠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건 만성 적자건 알 바 없고 일단 나눠주고 보자. 그것도 전 국민한테. 왜? 곧 선거가 또 다가오니까.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정치 세력이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집권 거대 여당이라는 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방역은 방역당국 정은경 본부장에게 맡기고 거대 집권 여당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어차피 쏟아부을 물이면은 불길 타오를 때 부어야지 다 타버린 뒤에 잿더미 위에 쏟아부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계 상황에 몰린 저소득층 국민들은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단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집권 여당의 마녀 사냥식 정치 공세에 국민은 지쳐가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거대 여당이 네 편 내 편 갈라쳐서 표심 계산에만 골몰하는구나, 이런 생각 국민들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